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테더 도미넌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테더 도미.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테더 도미가 지금 4개월째 상승 중이거든요. 4개월 상승. 그럼 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현금 보유. 아니면 대기 자금으로 넘어갔다. 왜? 조정이나 하락이 예상돼서 넘어갔다. 즉 매수를 하지 않고 현재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관망하겠다는 뜻이에요. 테더 도미가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이제 잠깐 과거 시점을 보면 역사적인 구간이 있었죠. 테더 도미한테. 이때 시즌이었는데 전체 돌파가 한번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됐던 건 언제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자, 이날 22년도 한 6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월 달 돌파, 5월 달 최종 돌파가 되면서 상단에서 머무는 구간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을 때는 시장이 뭐가 왔냐면 패닉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상단을 맞고 계속 밀렸거든요. 이게 밀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거고 알트코인도 올라갔을 텐데 22년 6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패닉 증상이 나타났던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올라갔던 게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붕괴가 됐어요, 다시. 자, 붕괴 시점을 보니까 붕괴되기 전에 이 구간을 여러 차례 지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지해주고 나서 이날 23년도 7월 달에 붕괴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못 가기 시작해서 하락, 재반등이었는데 돌파로 실패됐고 다시 하락이 되면서 2차 붕괴로 넘어갔던 시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셔놓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다시 이 안에 갇혀 있어요. 다시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붕괴되고 나서 아직까지 횡보 상태. 그럼 지금 위치로 다시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을 지금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앞전 자리.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건데 종가 지점인 건데 여기도 보면 23년도 12월 달에 붕괴가 확정이 되고 나서 반등 시도를 여러 차례 해줬어요. 바로 반등해줬고 반등 저번 달 이번 달 똑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복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점에서 돌파가 됐다가 다시 무너진 포인트에 있거든요. 테더 도미넌스가. 이 얘기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현재 상단이 만약에 뚫려버리게 된다면 여기를 다시 시도하게 될 거예요. 상단 시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그러면 이번에 한 4개월 동안 빠진 폭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 기준이 뭐냐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즉 현재 자리가 뭐다?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당장 비트가 뭐 떨어져서 조정받는다 이런 관점보다는 거꾸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을 항상 이제 정식대로 현재 위치가 어딘지 현물 시장 기준으로 봤지만 테더 도미넌스 입장에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 뚜렷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되는 지점에서 거래량도 마찬가지.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서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이 됐거든요. 테더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큰 거래가 유입이 되지 않았어요. 거래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뚫어준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다음 달에 이렇게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가 진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올린 거래량이고 상단에 맞고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닥에서 상단까지 다 왔고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예요. 지금 포인트에서만 만약에 테더 도미를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부분을 열어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무거운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져서 올라간다 그래도 요 선밖에 일단 못 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윗꼬리가 하나 더 보이죠. 이렇게 이런 윗꼬리들. 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될 거고, 이제 여기까지 뚫려버리면 아예 요선이 될 거라서 이거 그냥 뚫리면 무조건 상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뚫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총 4단계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소멸을 시킬 때까지는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거는 이제 라운드 패턴이라 그래서 기존 자리에 올라갔던 돌파 시점이 강세로 나타나서 현물 시장에 좀 강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붕괴가 되면서 약간 시장들이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자리 못 잡고 있고 비트도 자리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양쪽을 놓고 봤을 때 비트와 테더 도미 이 중에서 누가 강한 포인트가 나타나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비트 우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우위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평가가 된 반면에 테더 도미는 단기 고평가가 등장이 됐어요. 단기 고평가가 되면서 저항에 맞물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뚫리고 나서 비트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 현재로서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일봉에서도 수급이 상단에 올라왔는데 상단 도달 시점이 좀 됐죠.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거래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래 감소가 되면서 캔들 자체는 그냥 횡보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케이스죠. 박스인데 상단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무게를 둬야 되는 거는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제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추세 돌파를 실패했고 어제도 장중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 전환되면서 밀렸는데 결국에는 최근 하단선 이 지금 첫 번째 선을 또 깨주지 않았어요. 앞전에 보면 이제 12월 달에 이탈된 부분이 좀 보이죠. 살려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래는 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누적량으로 보게 되면 비트 입장에서만, 테더도미 말고 비트 입장에서만 누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 우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도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가 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지금 조정을 3, 4개월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가 훨씬 높습니다. 즉 밀릴 때마다 산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밀리다 보니까 추세 돌파는 못했지만 결국에 정점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고, 자 이거를 좀 땡겨서 보면 하단부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하단까지 아직 내려오진 않았어요. 여기가 깨지면 이제 비트가 진짜 아프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 선 1번 선이 있고 2번 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번 선보다 2번 선이 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여기는 완전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비트 반등 가능성의 무게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비트 하나 뭐 테더 도미넌스나 위치상 보게 되면 둘 다 변곡점이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비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나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하지만 저점에 대해서 반등 위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반응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 기준선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단 1차로 봐야 되는 게 여기거든요. 이 초록선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많이 본다고 해봐야, 오늘부터 많이 봐봐야 뭐 한 7일에서 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흐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여기든 여기든 상단 돌파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봤었던 테더 도미넌스는 하방 붕괴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박스권이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름세 나왔다가 고점 찍고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1대1 비율이 아니에요.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가 1대1 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5% 떨어지면 얘가 5% 올라가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보는 거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박스에 갇혀서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와 상단 찍고 밀려서 저점까지 내려온 비트코인의 모습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강세가 나타날 건지 이거 남은 일주일 동안 결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명확하게 잡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전체 저점 돌파 이후에 전체 저점이라는 거는 그 포인트가 될 거예요. 팩폭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그거는 이제 추세를 지우고 월봉을 보게 되면 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돌파 시점 이후에 명확하게 아직까지 깨고 있지는 않은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밀려서 과거처럼 올해 1분기 때 하단에 온 이력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단에 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반격을 주면서 상승 시도가 나올지는 남은 일주일의 결과로 승부를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